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사 죄 짓고 못 산다는 거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제 딸은 주변에서 엄마의 나이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란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남편이 대학생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회사를 다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그냥 빨리 결혼하자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했었죠. 남편의 집안 자체는 유복했었고 저희 집은 반대로 가난했기에 더더욱 남편은 저에게 연민의 감정을 많이 느꼈었나 봅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저희 생활은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 나이 22살, 남편 나이 24살. 남편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저희 집은 난리가 났고 남편 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남편 전역까지 반년도 안 남았던 터라 그나마 좀 다행이긴 했었는데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가 뭐가 그리 반가웠겠나요. 그런 이유로 결혼식은 아이를 먼저 낳고 하게 되었고 그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고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남편이 전역할 때까지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지나가다가 우연하게도 뵌 적은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얼굴만 알고 지내던 어른들이 이제는 저희 부모님처럼 모셔야 되다 보니 어린 나이에 집안일 자체도 아직 손에 잘 안 맞았고 임신도 처음이라 그로 인해 몸도 힘든 것도 내색 한번 못하고 그 집에서 끙끙대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는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반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엄청나게 못마땅하신지 절 볼 때마다 한심한 여자로 쳐다보듯이 하셨고 저와 대화 자체를 나누는 것조차 싫어하시더군요. 남편이 전역할 때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배는 만삭이 되어갔고 집안 분위기는 그만큼 삭막했었지만 어쩌다 남편이 휴가라도 나와서 보는 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저만 보면 결혼하자고 잘해준다 말하던 남편은 제가 막상 임신하고 집안에서 불안해하며 오로지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점점 전역할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이제는 반대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지 거기다 저의 불러오는 배를 보며 인상이 별로 좋지를 못하더군요. 누구보다 저를 좋아해 주던 남편이 막상 전역할 때가 되니 이 젊은 나이에 막상 결혼을 한다는 게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는 쌀쌀맞게 그지없었고 그 이후 남편이 전역하면 이 집에서 벗어나 그때 되면 정말 남편과 행복할 줄 알았던 제 인생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게 문제였을까요? 뱃속에 아이가 만삭이 다 되었지만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인생에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전역하고는 바로 대학교를 복학하더니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올 때도 있더군요. 학교에서 모임이다 과제다 말하며 좀 기다리라고 마냥 성질만 내고 늦게 들어와서는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뒤돌아 서서 잡니다. 심지어 여자까지 생겼는지 나갈 때는 있는 힘껏 꾸미고 나가고 저와 나갈 때는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쪽팔린다며 좀 떨어져서 걸으라며 면박을 줬었죠. 그래서 제게 참다 못해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냐고 하니 남편은 저에게 지금 우리 나이에 아이가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당키냐 하냐며 네가 임신해서 길거리를 대놓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냐는 말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저는 하혈을 하였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왔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되니 저는 도저히 이 집에 있기가 싫어졌고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저에게는 괴물로만 보이더군요. 제가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잘 생각했다고 어쩌면 이렇게 된 게 우리한테는 정말 잘된 일이라며 너도 젊은 나이에 나 같은 쓰레기 만나면 좋을 거 없지 않겠냐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신줄 놓고 남편에게 욕을 하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냐고, 이게 어떻게 해서 네가 봤을 때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네가 임신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되냐니까 남편은 맞은 게 열받았는지 멱살을 잡으며 까불지 말라더군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마음은 아프겠지만 나의 못난 아들이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서 저지른 일이라고, 아기는 미안하다며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며 합의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죠. 제가 태어나서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이혼해서 제가 돈을 드리려고 하자 그 돈이 자식 목숨값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돈을 쓸 수가 있겠냐고, 부모인 우리가 모자라서 너한테 이런 아픔을 준 것 같다며 그 돈으로 그냥 너가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속물적인 말이지만 막상 큰 돈이 있으니 사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되더군요. 그동안 갇혀서 지냈던 삶을 벗어나 혼자서 서울로 상경하여 집도 구하고 예전부터 다니고 싶었던 미용사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직 제 나이는 20대 중반이었던지라 그때부터 남자에 대한 혐오도 컸고 그로 인해 연애도 안 하며 오로지 저는 미용사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 후 그 뒤로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일부러 유명하다는 헤어샵들을 돌면서 디자이너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시작으로 밑바닥부터 무일급에 가깝게 일을 했었고, 그렇게 몇 년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들과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 저만의 헤어샵을 오픈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오픈한 미용 헤어샵이 잘 되어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고 또 확장하고 오픈하고 나중에는 미용 헤어샵만 6개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관리하기가 버거워서 개인 샵은 제가 운영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체인점으로 하여 제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만 벌어들여가는 구조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상 먹고 사는 것은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벌게 되었죠. 혼자 살다 보니 자동차도 외제차로 사보고 아파트도 샀고 나중에는 대출도 끼고 미용실 상가 건물 전체도 사게 되었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건물이지만 조금 낡은 지방 상가였지만 제 명의로 된 상가 안에서 제가 그렇게 매장을 운영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도 많이 났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자를 만나 재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20살 초반이라는 재혼녀라는 딱지가 있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그런지 그건 그렇게 큰 흠은 되지 않더군요. 나이도 어느덧 32살이 되었었고 몇 번의 선을 보다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던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주부처럼 아이도 낳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여느 부부처럼 의견 차로 갈등이 한 번씩 있었지만 그건 어느 부부나 다 있는 정도였고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다 보니 여행도 자주 가고 딸아이한테도 정말 잘해주게 되더군요. 과거에 전남편과 이혼해서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어서 살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막상 남편을 만나니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가지고 버린 돈들은 더 커져만 갔고 예전에 사뒀던 상가 건물도 비싸져서 그걸 팔고 그동안 모은 돈들로 더 큰 건물들을 사게 되었었죠. 그렇게 새 건물을 사게 된 어느 날 세입자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누군가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서 봤더니 글쎄 저의 전남편이더군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월에 그 나름 잘생겼던 얼굴도 지금은 폭삭 늙어버렸고 머리까지 벗겨져서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전남편이 저를 보고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저에게 해맑게 웃으며 반말까지 내뱉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 건물주가 되어서 온 거냐며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제가 그래서 미쳤냐고 뭐 하는 짓이냐며 손을 빼면서 말을 하자 전남편은 진짜 미쳤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저는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우리가 이혼한 지가 10년도 더 되었는데 아내는 무슨 얼어 죽을 아내냐고, 우리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말하자 전 남편의 표정이 싹 변하더니 돈 좀 벌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냐고 말하는 전 남편. 알고 봤더니 원래부터 상가 내에서는 사고뭉치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업한다고 깝죽거렸다가 그 많던 시아버지 재산까지 싸그리 다 날려먹고 결국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벌이다가 그것도 전부 망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돼서 끝내는 재혼한 처가댁 재산으로 이 가게를 오픈하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그 가게조차도 맨날 자리를 비우면서 잘 있지도 않고 지금 전 남편의 아내가 혼자서 힘들게,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인간은 지금 현재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한 셈이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인지 말 안 해도 뻔한 수준이었죠. 그때부터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 돈 좀 빌려달라며 우리가 비록 예전에 헤어졌지만 그래도 예정이 있지 않냐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무시하자 전 남편은 성질을 버럭 내더니 네가 성공한 게 우리 아버지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공했겠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그 돈 갚으라는 말에 저는 그건 위자료고 그렇게 따지면 너네 아버지가 너한테 돈은 더욱 많이 줬을 텐데 그 돈은 싹 다 말아먹고 부모님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놈이 무슨 염치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냐니까 전 남편은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휘둘렀고 그 휘두른 물건에 팔에 맞아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행히 그 이상 큰일이 생기기 전에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은 사무실 사람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전 남편을 막아주었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팔에 붕대를 감을 정도의 작지 않은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인간 쓰레기가 된 그 인간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앞에서도 전 남편은 당당히 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저는 바로 변호사까지 부르고 전 남편은 폭행죄로 진행하여 고소권으로 넘어가 형사사건까지 할 거라는 말이 나오자 그제서야 전 남편의 안색이 확 바뀌더니 진짜 취소 안 할 거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실 전 남편은 지난번에도 술을 먹고는 폭행죄로 폭행 전과가 있어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관이었던 것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 부인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감옥에 좀 제발 보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평상시에도 술만 먹었다 하면 사고만 치니 함께 살기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감옥이라도 가면 적어도 앞으로 사고는 안 칠 거고 또한 그걸 빌미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도 문득 전 남편의 지금 아내가 동병상련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집에서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았다면 아마 이 여자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 남편을 그렇게 감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감옥에 간다고 하자 전 남편은 눈물 콧물 다 짜내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도 예정이 있지 않냐는데 진짜 일말의 연민도 안 생겼고 그대로 감옥에 가서 반성 많이 하라고 보내줬어요. 그 뒤로 전 남편의 아내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했고 저는 전 남편 아내에게 만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계약 날짜가 만료 안 되었어도 보증금 먼저 빼줄 테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아이들과 전 남편이 모르는 곳에서 살라면서 가게를 빼고 보내줬어요. 모든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고 나니 인과응보라고 17년 전에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전 남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참 인생은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